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 장중에 뭐 집안에 좀 일이 좀 갑작스럽게 생기는 바람에 뭐 종가까지 뭐 시장을 다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뭐 일 처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늦게 사무실에 와서 또 시장을 좀 보고 자료를 정리하니 벌써 시간이 11시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늦은 시간에 또 영상이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또 보시는 분들 불편함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시장이 어제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등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워낙 2차전지 쪽에서 뭐 급격하게 하락을 좀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랍기도 했을 것 같고, 저 또한 뭐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놀람을 감출 수 없었던 어제 하루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어제 많이 급락을 했던 에코프로가 일단 일정 부분 반등을 해주면서 나머지 2차 전지도 뭐 크게 반등한 쪽이 있고 뭐 또 밀려 마감한 종목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6월도 어느덧 중반도 넘어가는 것 같네요. 시장은 잘 올라가다가 어제부터 일정 부분 크랙이 가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또 바닥을 잡고 올려줄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전혀 시장은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현재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 큰 축에서 이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각각의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 붐에 의해서 다시금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테마를 이뤄서 침체됐던 부분에 미래를 반영하며 지금 올라가는 거고, 2차 전지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다 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쪽 두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제 뭐 두더지 잡기 시기에 뭐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이제 종종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보다도 주도 업종 내에서 종목을 편성을 하고, 테마 쪽은 테마에 맞게 그러한 매매 기법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시장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월도 어느덧 많이 흘러갔는데요. 아마 7월이 오기 전에 제가 아마 작년에 이제 카페 강의방에 업로드를 해놨던 부분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마 여름 휴가 전에 다시금 강의 영상들을 카페에 이제 올릴 예정인데요. 이건 뭐 당연히 뭐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모든 매매 기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저도 똑같은 방법에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을 똑같이 설명을 하고 그 기준대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기법을 알아놓고 개개인이 복습만 해도 저는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한 루틴에 의해서 종목을 발굴 하고 어떠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종목을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주식시장 자체에는 추가 상승 동력이 부족하겠으나 HBM 즉 반도체 훈풍은 증시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시장을 이끄는 건 명확하게 2차 전지와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은 그렇게 무리는 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AI야 미국 시장을 일단은 뭐 국내를 보기 전에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가 사실상 코앞에 있고요. 애플도 신고가가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IT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순환매를 많이 돌고 있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좀 밀리더라도 주도 업종 내에서는 쉽게 깨질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강하게 IT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또 조정을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 특히 이제 HBM 이라는 키워드로 엮이고 실질적인
실적이라든지 업황에 변화가 있는 독보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잘 구성해 보시면 저는 좋은 성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수급적으로 그렇게 뭐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들어왔던 이 금융투자 물량이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물량 소화 과정만 거친다면 다시 증시는 상승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로 볼까요? 아니면 잠깐만 여기다 안 놨네. 예를 들면은 지수로 봤을 때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이렇게 올라가고 보면은 큰 틀에서 지금 엘리어트 파동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깨고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안 떨어진 상태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코스닥은 상승 추세 중에 작은 조정 파동이 나왔을 뿐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시장을 비관적으로 봐버리면 혹은 시장이 예를 들어서 더 빠지고 더 약세장이 올지라도 시장을 예를 들어서 내가 비관적으로 봐버리면은 절대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잠재우고 시장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장 전에 이 어제 시장에 문제를 줬던 이 중국의 고션 배터리 이슈가 이제 불어다라는 뭐 또 기사가 또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갭을 크게 들다 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이렇게 쭉 올라갔었죠. 근데 거기에서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오니까 일순간에 고점 대비해서 또 2%를 급락을 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오늘 장중에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었었는데요. 코스닥이 굉장히 깊게 또 떨어지면서 일정 부분 또 리스크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급락을 하는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IT 반도체가 셌었는데요. 오늘 당연히 뭐 봤다면 IT 반도체 안에서 매매를 했으면 괜찮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회원님들하고 심택 빠르게 좀 보고 매매를 했는데 워낙에 이 하락의 강도가 크다 보니까 거의 본전에서 좀 반등할 때 좀 매도를 했더니 오후장에 지수가 회복되고 나서 좀 급등을 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날입니다. 오늘은 제 나름대로는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조금 시장에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이제 뭐 시장 관망하면서 어제 관심을 가졌던 뭐 애경 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뜬금없이 테마가 하나 만들어졌죠. 다산 네트워크스 테마로 해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점상을 가다 보니까 뭐 대한강통신이 이제 이것 또한 이해타산에 맞는 종목이죠. 당연히 점상을 가면 그 다음날 갭이 높게 뜰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대한강통신이 올라간 겁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에서는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돈을 움직이는 거고 테마를 움직이는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돈을 벌 수도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전일 국내 증시는 사실 장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었던 중국 고션 배터리의 미국 공장 건설 승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오장 2차 전지가 급락하면서 지수가 장중 거의 마이너스 3%까지 급격하게 밀리며 마감이 되었고 그로 인해 에코프로 등 2차전 종목군들의 고가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 증시의 경우 FOMC 금리 동결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변동성을 조금 키우기는 하였으나 나스닥 기준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상승세와 여타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증시를 살리며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죠. 국내 증시의 경우 이제 이 배터리 이슈로 2차 전지가 갭을 워낙 좀 세게 들어버리니까 좀 약간 저도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좀 안 했고 이제 에코프로가 어제 대비 상당히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일단 전일의 큰 음봉으로 인해서 시장은 여전히 이러한 여진을 좀 느낄 수 있는 여전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작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크게
그러나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지수가 빠질 때 잘 버티는 쪽과 더 크게 밀어버리는 쪽이 어딘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며, 현재 시장보다 훨씬 강한 섹터가 어딘지, 주도 섹터가 어딘지 첫 번째로 명확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시장을 봐야 비로소 종목도 보이고 시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AI가 주도하는 시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AI 안에서도 과거에 뭐 셀바스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AI는 다 죽어버렸다. 이러한 AI의 이 승자는 곧 의료 AI만 남았을 뿐 나머지는 다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표 IT 기업이라는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밀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금 구간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이버 카카오도 안 되는데 하물며 중소기업이 되겠냐 이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선 투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소프트웨어는 중소기업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바로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아직 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뀌는 시점까지는 힘들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GI 이노베이션을 저희도 매매를 하고 뭐 불타기 해서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졌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저도 이제 다시 들어가 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제약바이오 대장주 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기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쭉 나열을 해 놓은 상태에서 종목군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 점을 확인해 보신다면은 전혀 올라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차지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신다면은 제약바이오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섹터, 그러니까 반면 다시 돌아와서 최근 지속적으로 HBM 이슈가 계속 나오고 D램 가격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가 매우 좋았는데요. 기존 잘 못 가던 전통 강자들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라 후발주자도 순환매 성격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다시 말하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꺾일 때까지는 준 게 아니다 봅니다. 반면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싱숭생숭한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러나 이쪽은 워낙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밀리면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무조건 잡고 볼 예정이고요. 저도 꼭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소수의 성장주들이 군데군데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 미리미리 공부가 되어야 되고요. 특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케어젠이라든지 뭐 임용 관련주들은 작년부터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엔터 미디어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그 안에서 오기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 쏙쏙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업종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서브로 임의용 변압기 등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임의용이나 변압기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고 테마는 최근 뭐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그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라 버렸는데요. 저 태어나서 소금 테마는 처음 겪어 봅니다. 뭐 인상가 뭐 한두 번 매매는 해봤는데 자 이렇게까지 셀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좌우지간 굉장히 센 부분이고요. 방류는 다음 달 중순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큰 폭락 한번 나오고 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강하게 2차 파동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기약하시고 종목군들을 보시면 저는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테마는 재건 테마죠. 전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지난번에 삼부토건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이제 삼부토건 2가 나왔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장중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도 드렸고 뭐 회원님들한테도 오늘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뭐 저희 회원님들 한 뭐 몇 분 해서 뭐 제가 이제 상한가는 못 갈 것이다라고 해서 많이 올랐을 때 또 매도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하는 거는 사실은 제 영상을 보고 그리고 어떤 누구의 영상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장중에 발생하는 일을 누가 예상을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장중의 변화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늘 만들어진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어찌 보면은 뭐 따끈따끈할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은 또 쉽게 끝나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영국의 재건 회의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죠. 제가 오늘 장 초반만 좀 본다라고 했었는데요. 뭐 다른 종목군들 좀 보다가 저는 장 초반에 매매를 좀 못했고 중반에 반등할 때 들어가서 한 2, 3% 뛰기 정도만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뭐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경고, 그러니까 투자 위험 들어갈 것 같아서 이수 스페셜이 올라서 마감이 됐잖아요. 이수 스페셜이 올라서 마감이 되면은 당연히 정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수학을 이제 시간외에서 좀 잡아놓고 시간에 막탐에 좀 팔고 나머지를 좀 들고 일단은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이 상관관계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정말로 공부 많이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최근 시장을 보면 이슈가 다소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신선한 재료가 시장에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일 같이 반도체, HBM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이 강한 흐름을 갖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사회 현상에 의한 수급 이슈가 컸기에 이보다 강한 테마가 없었던 것이며 지수가 밀릴 때 해지 역할을 해준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답이 보이겠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미 증시도 최근 단기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했죠. 금리 동결 이후 일시적으로 추가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일단 좀 봐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는 관점이네요. 자,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종목군들이 뭐 많이 올라간 쪽은 좀 버벅거리고 후발주자들 막 당기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선도 그룹이라고 하죠. 너무나 급격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밀리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단체로 조정받을 때는요, 대장주는 다시 올라갑니다. 쌍봉을 못 찍더라도 적어도 꼭지에서 하락폭의 반은 이상은 회복을 해주는 게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대장주들 지금 계속 공부를 해놨다가 어떤 게 찐카인지 알아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언젠간 이쪽도 조정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볼 생각이고요. 어제 이제 애경케미칼 그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뭐 종배 오늘 오후장에 본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후 라이브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종배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애경케미칼 어제 돈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종목 특징이죠. 오늘 밀렸는데요. 당연히 오후장에 들어 올리면서 그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마 돌파해서 출발을 할 텐데 오전에 물량 소화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종목은 좀 더 많이 밀리면은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더 밀려주기를 좀 기다리고 좀 있는 거고요. 엔터 섹터 여전히 좋은데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변압기는 현대일렉은 다 매도를 했다 하고 효성은 보유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 인성정보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루닛이라든지 이쪽도 아직 꺾이지 않았으니까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로봇은 물류로봇 쪽이 많이 저는 좀 떨어지면 물류 로봇 쪽을 위주로 좀 봐볼 생각입니다. 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인상과 신송, 그 다음에 보라티알이 최근 급등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급락이 세게 나온다면
지금의 하락의 절반 정도 빼버리면 그때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이쪽 점상을 갔는데 얼마나 밀려주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다음 주에 큰 일정만 본다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 뭐 이때 이제 뭐 삼부통화나고 뭐 SY라든지 뭐 다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몇몇 종목군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6월 20일 이제 넷플릭스 공동 CEO가 한국에 방한을 하는데 K 콘텐츠 관련해서 회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3조 3천억 투자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종목을 좀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 사라 마라 말은 못하겠지만은 이런 K 콘텐츠 관련해서 다음 주에 좀 올라갈 이슈가 좀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했던 큐타리스가 사실 대단했는데요. 저는 이 종목 사실 시가의 갭이 많이 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상장해서 사실 이런 종목은 오늘 올라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게, 저도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회원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관점과 강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백신주가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종목이 올라서는 안 될 종목이 올랐다라는 거는, 올라서는 안 될 종목이 트렌드도 맞지 않고 아무것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할 수도 없는 종목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냥 신규 상장주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누군가의 의지가 저는 주가에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가 이 종목에 대한 매매 기준이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기준이었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큰 물량도 좀 있었는데 창구가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장중에 창구가 좀 나쁘지 않았고, 뭐 키움 창구는 뭐 당연히 좀 많이 들어오는데 뭐 받치는 물량도 좀 괜찮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오늘 괜찮았지 않았나, 큐타리스 정도는 괜찮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 코세스 오늘 거래대금이 꽤 많이 터지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코세스도 좀 봐야 되겠네요. 여기다는 종목을 안 빼놨는데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지금 애경케미칼하고 KG케미칼, 그 다음에 이수학이 강세죠. 이수학은 내일 뭐 시가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이 정도 선에서 내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뭐 따로 보진 않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죠. 대형주가 강하게 살아야 종목군들이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좋은 모습이네요. SK하이닉스 시간에 왜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고, 오늘 IT 반도체 섹터 오늘도 좀 좋았습니다. IT 반도체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하나하나 좀 보면요, 하나마이크론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사실 장중에 이제 한두 차례 좀 매매를 이어왔었는데 이제 여기 위에서 못 팔고 좀 밑에서 좀 팔고 아래에서 잡고 더 밑에서 좀 걸어 놓는다라는 게 매수 체결을 못 해가지고 뭐 짤짤이 매매만 좀 했던 것 같네요. 19,750원 매수 사인을 좀 들여놨는데 좀 매매가 좀 안 됐었고요.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최근에 TLB, 아비코전자, 이 DDR5 종목군들이죠. DDR5 종목군들 추세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피라미딩 성격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종목군들이.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기판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요. 심텍도 DDR5보다도 D램의 엑스포저가 매우 큽니다. D램의 회복이 되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심텍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심텍도 고개를 좀 들었고요. 오늘 심텍은 좀 버텼어야 되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다 매도를 본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수입니다. 오늘 지수가 이제 하락의 폭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더 많이 밀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종목군들을 줄여서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전부 다 오늘 리스크 관리만 좀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자, 그 밖에 뭐 심텍,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 생각보다 오늘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요.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미 반도체도 오늘 꽤 세게 거래가 좀 터지면서 움직였다 정도 보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일단은 시장의 선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여전히 뭐 이수 페타시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을 갖고 볼 예정인데요. 뭐 여기서 더 추가 급등을 할지, 내일 추가 급등을 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번 급락이 나와서 눌려주고 갈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승의 추세 힘이 강하다고 저는 일단 느껴집니다. 종목군들에서 굉장히 그 힘이 강하고 뻗어나가려는 의지가 많이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수 스페셜 케미칼 오늘 대단했던 종목인데요. 사실 장 초반 이렇게 밀릴 때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당연히 매매를 하고 했으면 좋았죠. 이런 급등주는 장 초반 매매가 바람직한데요. 저 좀 아쉬운 게 이 중간에 좀 들어가서 이 반짝하는 이봉에서 들어가서 이 다음 봉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좀 아쉬웠던 매매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뒤늦게 여기서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것도 뭐 짧은 파동은 아닌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짧은 파동은 아닌데 좀 아쉬운 매매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쉬웠던 매매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수화학이 일단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정지에 오늘 또 들어가니까 이수화학이 또 시간 외에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밖에서 핸드폰으로 시간에 뭐 첫 타임에 좀 들어가서 뭐 동시호가에 반을 팔고 나머지는 내일 정도 매도를 계획을 하고 보려고 생각을 하네요. 자, 2차 전지 보죠. 에코프로가 어제 급락을 한 이후에 오늘 시가가 무려 5% 가까이 좀 들어서 사실 시가가 너무 높아서 중간에 공략을 하기가 좀 뭐해서 공략은 못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좀 있었고요. 일단 5일선하고 7일선 사이에서 좀 유지가 되는데 에코프로가 방향을 바꾸면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수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길게 나와주면은 전체적인 섹터에 긍정적인 훈풍으로는 작용을 해줄 걸로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는 최근에 이제 뭐 윤성이라든지 뭐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좀 막 튀어 올라오는데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지속적으로 보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계속 봐볼 생각이고요. 엔캠도 7만원 이하권에서는 네,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만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IT 반도체 안에서 프로텍이 지금 연신 급등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제 단기 과열이 끝난 다음에 꼭 이렇게 급락을 한번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시점이 저는 기회의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기회를 잡아볼 수 있으면 잡아볼 계획을 좀 가지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애경케미칼에 대해서 오늘 좀 눌렸을 때 이런 구간들 지지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일정 부분 종목을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저도 이제 이거는 좀 사놓고 여기에서 이제 좀 샀거든요. 이렇게 볼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고요. 여기서 들어간 거 매수하고 반 팔고 나머지 반은 이제 좀 놔뒀는데 이거는 이제 오후에 제가 일을 보러 가야 돼서 일부 좀 걸어놓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 정도죠. 물량은 좀 들고 좀 넘어가는데 시간에 좀 올라서 이건 일단은 다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일단 시간 외에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시가를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가 뜨고 나서 좀 밀리는 흐름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바로 떨어져 버리면은 또 이것도 어려우니까 갭 들고 좀 밀렸을 때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최근에 이 거래 대금이 엄청났던 종목인데요. 이런 자리들 5천억, 그 다음에 4천억,
그다음에 5천억.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물이 지금 수천억대 거래가 터진 자리를 지금 시가로 돌파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서 갭을 띄우는 거라 어찌됐든 한번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가부터 바로 가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리고 HPSP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뚫어놓은 상태죠. 뚫어놓은 상태의 종목이니까 주종을 볼 때 뭐 밑에서 좀 받아본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가 점상으로 좀 들어갔는데요. 점상이라 뭐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내일 갭이 굉장히 높게 뜨고 혹여나 내일 점상을 한 번 더 간다면은, 혹여나 점상을 한 번 더 간다면 대한광통신이 한 차례 더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고, 점상을 가면 얘가 이제 갭이 떴다가 밀려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을 것이고 IT 반도체 종목군들도 많은데, 일단 뭐 시장에서 선도 종목으로 좀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실적이 워낙 좋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버티다 못해서 투매가 나올 때, 항상 종목이라는 거는 이 기준봉을 만들어 놓은 자리,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진산업이 예를 들어 뭔가의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시장이 좀 빠져야 떨어지겠죠. 이런 종목 여기까지 떨어진다. 무조건 잡아야죠. 무조건.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찾아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스윙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 뭐 이수화학 뭐 매매를 하고, 이제 뉴라는 종목은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추가 매수 하다가 어제부터 사실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좀 일부 매도를 하고 아직도 물량이 한 80%는 들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좀 위에까지 좀 바라볼 생각이고요. 스윙으로 좀 들고 왔던 종목이고, 오늘 저도 거의 매매를 안 하고, 매매를 했던 것 중에 이제 큐타리스를 한 3번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요. 사실 뭐 이거를 뭐 누가 산 사람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산 사람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봉에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아침에. 왜? 그러니까 백신 종목을 잘 사지는 않죠. 근데 어느 위치에서부터는 볼만했냐면 여기 돌파하는 구간과 그다음에 이 자리, 이 구간에서는 볼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각각의 이제 뭐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음봉이 나오잖아요.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주가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라는 것 자체, 이 정도 흐름이면 저는 해볼만 했다 정도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매매가 됐네요. 뭐 여기에서 돌파로,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산 거죠. 여기서부터 사서 평단가가 좀 올라가서 비중이 좀 된 상태에서 했는데, 거의 상한가 근처에 걸어놓고 팔고, 상한가에 팔고, 상한가 근처에 팔고 해서 3차례 정도 이거는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익은 제일 크게 났고요. 뭐 3.5%, 뭐 4%, 뭐 3%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임팩트 있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나쁜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얘는 오늘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제 기준에 의해서는 좀 괜찮았던 종목이었구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내일도 또 주말인데 금요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시장 잘 대응하셔서 기분 좋게 주말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